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고서 관련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통 직장인들 보면 아침에 출근하면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다 이메일부터 하긴 합니다. 그래서 메일 수신된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오늘 뭘 할 건지 이제 일정표를 만들겠죠. 체크리스트 만듭니다. 자, 그럼 보고서도 페이퍼도 만들어서 보고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실무자에서는 그 뭐 중간 보고 상사가 지시 받았을 경우 그 일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메일로 보고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다 이렇게 페이퍼도 만들어서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보다 그냥 메일로 그냥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실제 뭐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메일 보고는 어떻게 작성하는 데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잘못된 메일 보고서가 있고 잘된 메일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메일 보고서는 이런 것들이고 잘된 보고서는 이런 것들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라는 걸 좀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고하면 누구도 생각합니까? 대부분 다 팀장이죠. 이게 자기 윗상사 아니면 자기 상사, 선배 이래 다 보고한다 하죠. 자, 그럼 보고 받는 사 입장 생각해 봅시다. 보고 받는 사 팀장, 김희성 A 팀장 칩시다. A 팀장 입장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메일을 받겠죠. 그러면 긴 장문의 메일을 좋아할까요? 단문의 메일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단문의 메일을 좋아합니다. 그 단문 안에 모든 내용이 암축되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키 포인트죠. 그러면 이런 메일들을 잘 쓰는 친구들이 일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장문의 메일 확 쓰면, 다시 소설 쓰면 이거 읽다가 볼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수많은 보고 중에서 메일을 심플하게 잘 쓰는 친구, 그 친구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다음 장 슬라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제가 모 기업체 보고서 작성 스킬 교육을 이제 가정 개발하면서 만든 예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시를 베이스에서 설명하는 게 가장 이해가 좋겠죠. 좋은 사례가 있고 나쁜 사례가 있어요. 나쁜 사례가 있고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제 팀원이 팀장한테 보고하겠죠. 자, 보고 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강조되는 최근 시점에서 생략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는 다음 달 2월 12일 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제3회의실에서 이 강사를 불러가지고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 방법 교양 강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석 비용은 인당 얼마고, 그리고 대리와 가장급 중 30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가면 검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일 쓰지 않습니까? 자, 팀장이나 자기 선배 입장에서는 하루에 수많은 보고서를 받잖아요. 자, 이분들도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씩을 선호해요. 결론부터 정답부터 보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소설책을 보는 거하고 소설책 보는 거하고 소설책을 베이스한 영화 한 편 하면 당연히 영화다 보죠. 모든 인간은 보면 글보다는 그림이나 표를 선호합니다. 왜? 그래,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팀장도 자기 상사, 뭐 상무나 사업부장이나 본부장한테 보고하겠죠. 그럼 그분들의 머릿속, 그분들한테 보고할 때 방식은 이렇게 A4 형태 만들어서 보고하는 거 있지만 대부분 다 구두 보고합니다. 구두 보고하면 머릿속에 이 표가 기억이 나요. 쉽게 말해서 그 이미지를 기억했다가 윗분들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보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 쓰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보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왜 보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걸 간결하게 써야 돼요. 간결하게. 어떤 간결하게? 간결하는 게 그 양을 줄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 아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핵심 글 양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이런 이메일 보거나 윗분들 보고할 때 보면 육하 원칙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육하 원칙. 왜 육하 원칙 들어갈까요?
궁금하니까 어떤 행사 한다 칩시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관점 궁금하지 않나요? 상사한테 언제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누가 참석해야 되는데 비용은 얼마? 이게 당연히 윗분들이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이 유가원칙을 모니터 앞에다가 붙여놓고 항상 이메일 작성할 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 컨설턴트 입장도 마찬가지. 저도 고객사에 답변 쓸 때 유가원칙을 가지고 답변 써야 돼, 모든 게. 왜? 그분들이 그게 궁금하니까. 그 육하원칙을 빼고는 뭐 급한 게 없죠. 대부분 그 다 포함되죠. 그러면 육하원칙을 베이스해서 글 양을 간결하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소설보다는 쉽게 표 형태가 좋아요. 메일론. 이미지가 하면 좋은데 이미지도 하면 뭐 파워포인트 이미지 캡처해서 올려야 되는 게 번거로운 거 있지만 그냥 표 형태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안을 가지고 좋은 이메일 보고 작성 방법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요 두 가지 같습니다. 비즈니스 메일 작성 방법이나 이건 똑같은데 비즈니스 메일 작성을 위한 계획안이죠. 안은 말 그대로 학장본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계획서를 공유하면 누가 같아? 팀장한테 일시는 언제 할 거고 장소 언제 할 거고 강사는 누구고 비용은 얼마고 참석 대상 이건 다 육하원칙이죠. 당연하게 이 육하원칙을 가지고 궁금하겠죠. 요걸 가지고 하는데 이메일 보고서에 또 하나 거는 이 정렬이 중요해요. 요거 딱 맞추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윗분들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게 삐딱삐딱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는 요건 같아도 요 따옴표죠. 요 따옴표 붙인 거는 엄청 중요시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기분 나빠해요. 지금 이렇게 주의 맞췄고 요 건축에서 표 형태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실제 표는 이거죠. 이렇게 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거 그대로 가져올 수 있죠. 일시, 장소, 강사, 내용 등 적습니다. 요 표 형태 만들면 좋은데 표까지 만들어서 보내기는 그거 뭐 하면 좋은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하면 좋은데 그까지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표 형태를 베이스한 메일 작성하는 방식이 가장 베스트예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다. 이래야지만 이분들이 큰 불만이 없어. 그래서 내용은 간결하게. 이 간결하게 내용 자체가 내용을 압축시키는 건데 한눈에 파악이 돼야 돼. 한눈에요. 왜 한눈에 파악이 된다 이야기했죠. 당연히 팀장도 자기 윗분들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한눈에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형태, 이미지 형태도 되어야지만 그분들도 구두도 합니다. 팀원하고 팀장하고 보고할 때도 구두 보고보다 페이퍼 보고 많지만 관료주의 사회에서는. 그런데 팀장은 위에 이쁜 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거의 8에 9은 다 구두 보고입니다. 말로 합니다. 말로. 그 말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글로 쓰면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야지만 좋은 이메일 보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정의한다면 간결하게 하고 그리고 두 가지씩을 하고 육하 원칙을 베이스하라.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